네,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의대 교수 서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민입니다. 네. 네, 먼저 회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생충학하는 서민입니다. 의협 회원님들 정말 많이 어려우신데 열심히 합시다. 제가 사실 방송 잘린 지가 한 몇 달 됐더니 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버버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아닙니다. 인사말부터 이미 감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기생충도 숙주를 죽이지 않는다. 이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현 정권과 이제 기생충을 비교하는 분이 있어서 이게 비교가 처음에는 이제 이런 비교가 말이 되냐, 너무했다라고 생각하다가 또 막상 이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기생충이 오히려 숙주를 더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좀 뭔가 먹고 사는 이런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국민 세금 잘 내도록 열심히 좀 국민 잘 살게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더 좀 안타까운 거는 국민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충을 잠깐 예로 들면은 기생충은 이제 자손 번식이라는 그런 이제 자기 나름의 그 목표를 위해서 숙주 안에서 최대한 진짜 조용히 살아요, 조용히. 그러니까 기생충이 5m짜리가 들어와 있다 그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모른 채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 얌전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생충 입장에서 그게 유리하죠. 그리고 숙주한테 이제 피해를 안 끼치려고 밥도 일부러 한두 톨로 하루를 버텨요. 걔네라고 해서 식탐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걔네도 많이 먹으면 좋은데 자기들이 많이 먹으면 숙주가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주가 죽으면 기생충이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피해를 덜 끼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정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이미 거덜냈고 미래까지 거덜내고 있습니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사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지금 의사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생충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자리까지 오시기까지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집이 천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는데. 예, 그래도 후배들을 좀 지지하고. 아니, 제가 왜 제가 의사파업을 지지하는 글을 여러 편 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어쨌든 의사면허 46663을 가진 의사하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막 사실 휴학하기 싫은데 휴학해야 되는 이 사태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어쨌든 지도학생 휴학하고 상담하고 왔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까지 정부가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 중요한 시국에 왜 이렇게 코로나랑 합세해서 의사들을 공격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게 뭐 조금의 힘이라도 된다면 저는 뭐 기꺼이. 네. 흔쾌히 나와주셨군요. 그리고 네. 일단 의대에 계시니까 네. 학생들의 분위기를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학생들도 너무 분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대 현장에 좀 있어 보면은 네. 지금 정부가 이제 뭐 내건다는 그 정책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뭐 의사를 늘리면 지방에 갈 거야, 의사들이. 그리고 의사를 늘리면 기피과에 갈 거야. 그리고 공공병원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공공의대를 세워야 돼.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진짜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대 시민 추천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의 자제들을 그냥 의대에 좀 편하게 넣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사 말을 무시하고 할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지금 왜냐면 의대생들이 정말 국시 거부까지 하면서 그렇죠. 나서고 있잖아요. 선생님께서도 의대생 시절 보내셨는데 네. 지금 학생들과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저희 의사들이 정치에 일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은 거를 모르고 살던 애들도 있었어요. 김일성이 94년에 죽었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모른 채 살고 김일성이 죽었다니까 야 농담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정치에 무관심했는데 이제 2000년 이후에 의사들이 이제 약간 생각을 하게 됐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그래서 지금 애들은 그냥 저희보다 아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우리 국민 건강과 이런 거 미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훌륭한 애들이죠. 네. 의대 교수님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수님의 이 말도 해야 되죠. 네. 옛날과 저희 지금 애들의 차이점은 이게 옛날에는 제가
평균적인 얼굴이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애들이 너무 잘생긴 애들이 많아요. 제가 웃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심각한 상황에. 저 무슨 네. 질문이었죠? 네, 그러니까 의대 교수님의 네. 입장에서 보니까 또 네. 교수님들 사이의 분위기는 또 어떤지도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의학분업 파업 때는 사실 이제 그 의사들끼리도 마음 좀 의견이 갈렸어요. 야, 의학분업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꼭 지금이냐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모든 의사 교수들이 다 일치단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의사의 지인도 아닌데도 그냥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좀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은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이 명분도 있고 그리고 여론도 굉장히 의사를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자랑은 아닌데 제가 또 쓴 글이 또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네. 맞습니다. 제가 서민 짱이다 이런 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의대 학생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도 계시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너무 안타깝죠. 얼굴 뭐 얘기하셨지만 지금도 네. 충분히 멋지시고 네. 응원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전해질 것 같습니다. 저 학생들 저는 웬만하면 학생들은 좀 안 나섰으면 좋은 게 그러니까 저희 의사 면허 딴 사람들이야 뭐 어디서 뭘 하든지 의사 면허 유지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사실 의사 면허를 못 따는 애들이고 아직 의사가 아닌 애들이죠. 이게 예비 의사인 건데 걔네들이 뭐 1년 늦고 그러다가 이제 뭐 큰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걔네들한테 1년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네, 그리고 걱정이 되는 마음이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대 애들이 지금 국시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청원 올라온 거 보니까 걔네들 절대 구제해주지 말라는 그런 글이 올라와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머리 약간 깨지신 분들이 그렇게 글을 올리는데, 걔네들은 진짜 웃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치 의사가 아예 통째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거는 국가 의료에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몰라요. 그냥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그냥 적폐. 뭐 이런 논리밖에 없는데, 머리가 깨졌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어제인가요? 교수님 글을 봤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네. 커피는 판매하지 않겠다. 그렇죠, 커피집의 그 글을 보고 되게 공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이렇게 우리한테 팔아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가 나 안 팔겠다. 이게 진짜 많이 놀랐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글을 쓰게 됐죠. 그래서 네. 그냥 질의응답으로 그냥 글을 썼는데 맞습니다. 뭐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제가 참 좋은 점이 저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씁니다. 글을. 저도 그래서. 쉽게 좀 수월하게 많이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예, 좀 몇 가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네. 4대학 의료 정책, 뭐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일단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일단 공공의대가 저는 제일 분노하는 사안이고, 뭐 네. 다 아시겠지만, 그 공공의대 입학하는 거를 뭐 시민단체가 뭐 이렇게 추천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자체가, 그러니까 공공의대를 나온 애들이 공공의료원에서 이제 거의 10년 동안 뭐 거의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웃기지만, 수련병원을 아예 짓지 않고, 뭐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련한다는 것도 되게 웃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공공의대, 거기 이제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들어오는 애들이, 그렇게까지 우수한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사실요, 머리가 좋고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두 가지가 기본인데, 거기 들어오는 애들이 과연 그럴 애들일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과 같이 의사로서 우리가 뭔가 환자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의사한테 진료받는 애들은 대체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위반한 분들은 다들 자기는 뭐 아산병원 같은 빅5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얘네한테 진료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제가 거기다 썼지만, 진짜 잘못된 의사 하나가 마음만 먹으면 진짜 100명의 환자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 피해는 전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데, 네. 아직도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의사는 진짜, 저희 지금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 시스템이 의사들이 수가 원가 이하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 의사들이 훨씬 더 많은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두라. 그냥 이대로 놔둬.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국민이 건강하다. 이거 만족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 잡아먹어서 계속 건들고 네. 있는 게 너무너무 분하고 저는 요새 그래갖고 제가 잠이 안 와요, 잠이. 네. 잠이 안 오니까 이걸 치유할 목적으로 글을 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치유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진짜 너무, 근데 어제 제가 만난 지도학생도 요새 밤잠을 못 자고 분노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원래 제일 좋은 정치가, 그러니까 기생충이 숙주 몸에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모르게 하는 게 기생충의 전략이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 밑에 이 장관까지 해서 그냥 우리가 이제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냥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일개 장관과 뭐 부처장까지 다 알게 되는 이런 무서운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면은 그냥 의사하고 좀 협의해서 의사 말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전혀 듣지 않고 네. 지네끼리 하는 게 정말 너무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제가. 예, 근데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물며 기생충도 숙주를 네. 죽이지 않는데 이렇게 의사들이 외면받고 있는 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정책의 방향이 또 네. 기피과 얘기가 나옵니다. 네. 필수 중증 의료 분야 뭐 채워줄 수 있을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또 그런 부분도 쉽게 알려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기 흉부외과 이제 그 흉부외과가 대표적인 기피과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수가가 낮아도 흉부외과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흉부외과를 하지 않는 게 일반 의사들을 상대로 네. 흉부외과를 너는 왜 안 하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흉부외과를 하겠냐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70%가 전국 전문의를 따고 취직 자리가 보장이 되면 흉부외과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흉부외과 병원을 큰 걸 하나 짓고 흉부외과 의사를 계속 모집하면 흉부외과는 얼마든지 뭐 정말 인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부의 최대 문제가 자기 돈을 하나도 안 쓰면서 그냥 생색만 낸다는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의사 늘린다고 기피과를 가는 것도 아니고 첫째. 그리고 그러니까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그게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국민이 1인당 평균 17번 그 병원에 가는 거 아시죠? 그렇거든요. OECD 최다예요. OECD 평균이 8번이 안 됩니다. 근데 그 17번이 전부 다 병원에 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병원이 근처에 있고 접근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값이 너무 싸니까 병원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의료비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지금 병원 가보면 정말 교통사고 접촉사고 있지 않습니까? 한 시속 5km짜리 차에 받쳐서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분들이 누워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원비가 싸고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어쨌든 이렇게 쓸데없는 의료비가 낭비되고 그게 보험수가 인상이 돼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죠. 가뜩이나 의료비가 높은데 지금도 의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더 늘리는 방향을, 그러니까 의사 수를 더 늘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황당하고요. 의사 그리고 수를 늘리는 걸로 네. 다 해결이 되지 않는데 이제 의료비도 상승을 하고 또 의료 질도 떨어질 거라 우려가 나오고 질도 있잖아요. 떨어지죠, 당연히.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론에서는 아까도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 월급을 50% 깎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당연히 거리로 나서야죠. 자기 밥그릇을 자신이 안 챙기면 누가 챙깁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의사들 밥그릇은 의사들이 챙겨줘야지 누가 챙겨줍니까? 당연히 밥그릇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밥그릇의 제한이 국민 건강에 정말 의회에서 꼭 필요하다. 그럼 얼마든지 밥그릇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우리 밥그릇을 위협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4대 그것 중에서 첩약급여 있지 않습니까? 첩약급여도 정말 어이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식약처가 있는 이유가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약, 아직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쳐서 안전하다고 인정이 안 된 약은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험에서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한약은 아직 어떤 검증도 받은 적이 없는 약이고, 그게 대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건강보험에 포함이 안 된 수없이 많은 좋은 약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한약을 갖다 건강보험으로 먹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한약을 더 자유롭게 먹고, 뭐,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고, 이건 떠나서, 우리 의료비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꼭 필요한 약에만 이게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참, 대통령께서 노후에 한약을 많이 드실 마음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별로 안 웃기구나. 나 야심작인데. 참. 역시 네. 감이 떨어졌습니다. 역시 여러분. 제가 감이 떨어진 걸로 방송 상비로 시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감이 떨어진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방첩약급여는 정말 계속해서 지금 나오신 분들 다 언급을 하셨어요. 이거는 네.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셨고, 이건 밥그릇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옳고 그름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저희가 교수님으로 모셨으니까 네. 동료 교수님들한테도 좀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도 궁금한데요. 교수님들, 제가 뭐,
파업에 직접 나서지도 않고 이렇게 입으로만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라도 조금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항상 존경합니다. 저는 사실 기초의학을 했습니다. 근데 기초의학을 한 다음에 임상의학 의사들을 보니까 정말 되게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술하는 의사들은 거의 김밥으로 그냥 식사를 하면서 술집에서 먹는 그런 김밥. 저는 그냥 그 돈가스를 막 썰 때 막 우리 교수님들은 스테이크, 김밥 같은 거를 드시면서 이렇게 수술을 계속 하시는 걸 보고 많이 안타까웠고, 그리고 사실 제일 쉬운 게 사람 안 만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람을 늘 하루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잖아요. 더구나 아픈 사람을 만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분들은 약간 예민해 있잖아요. 그래서 100명의 환자를, 좋은 환자를 만나서 그냥 뭐 만나더라도 한 명의 진상 환자를 만나면 그날 진짜 의사를 때려칠까 하는 마음이 막 들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거의 매일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대로 지금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진료하게 해줘. 이게 목표인데, 우리 정부는 그 소박한 희망마저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너무 나쁜 정부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참, 예, 좀 지금 계획을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이 정도. 네, 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힘을 싣고 있지만 교수님께서 글 쓰신 걸 또 많이 봤더라고요. 학생분들도 그렇고 전공의 선생님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인증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네, 제가 아는 분들한테 네. 좀 링크 좀 해달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네. 부탁도 하고 그럼 제가 그래요. 그 아는 분들만 봤나 봅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또 네. 공감의 표시를 해주셨어요. 네, 네. 우리 젊은 의사분들, 네. 후배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이 이제 의대에 들어온 게 꼭 돈을 벌기 위해서만 들어온 거는 아니고 그냥 환자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희 때보다 훨씬 어려운 길을 뚫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물리학과가 더 커트라인이 높기도 막 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의대가 다 커트라인이 뭐 거의 서울대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저희가 지금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의 길을 가지 못할 텐데 그런 길을 여러분들은 진짜 그런 수려한 외모로, 그러니까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환자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저희 선배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벌써 끝났어요? 네. 이런 정말 준비한 말이 좀 더 있는데. 그럼요. 그러면 시간을 훨씬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 대통령께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다. 대통령님, 기생충의 삶을 좀 생각하면서, 기생충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제가 원래 지지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지금? 네, 이 정도.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은 없으시죠? 다른 말? 네. 혹시 좀, 아쉬우실까봐. 여보, 아침에 밥 안 차려줬지만, 여보, 사랑해. 여보, 네, 내가 전날 그래, 여보, 사랑해. 아침 못 먹어서 굉장히 배고프지만 괜찮아, 여보. 네, 알겠습니다. 이겨낼게. 제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생방송이라서 끊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후배분들하고, 그리고 의사 동료분들께 좀 지지해주고자 나오셨어요. 천안에서까지 오셨으니까, 저희가 또. 사실 천안이 수도권, KTX 있어가지고 그렇게 네. 멀지 않아. 그래도. 의정부에서 오는 오셨으니까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럼 포장하지 말까요? 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또 네. 글을 잘 쓰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많은 글 좀 써주셔서 네. 학생들도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